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도 12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밖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 시키지 못하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이제 일들이 진행되어 왔던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출범했고 이사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회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방향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단법인을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가입해주신 여러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단법인을 출범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우리 사무화랑 유진갤러리 사장님 그 내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사단법인을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비용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맡아서 일 처리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단법인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명칭은 국제고미술협회입니다. 국제고미술협회,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한중고미술감정원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감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중 고미술 감정원 이 감정원은 처음에는 감정위원 8명으로 감정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3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20여 분의 어떤 그러한 선생님들이 감정을 하십니다. 감정을 함에 있어서 사진만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들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감정위원, 특별 감정위원, 지역 감정위원 이렇게 감정위원들이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각 분들마다 평가하는 요소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의견들은 우리가 가장 많은 다수, 즉 과반이 넘어야지만이 등급으로 인정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명 정도가 20명 정도가 늘상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실물 감정이 아닌 사진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반신반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작품의 등급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물이 나타나면 이것은 아니야 하는 그런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자기를 공부를 하고 좀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대원 지정 8년, 대원 지정, 대원국 지정 몇 년 이렇게 바닥에 써져 있거나 도자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기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현대 만드는 현대방이라는 것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작구 처리와 낡아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수법을 가지고 그런 걸로 수백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등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A2뿔, AA, AA를 주고, 어떤 분은 뭐 B를 주고, 뭐 이렇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AA냐, A뿔이냐, 뭐 이 정도. 즉, 등급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등급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정도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확실히 걸러낸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물이 올라오면 그 기물이 누구 기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진만 올라오고 그 사진을 통해서 20분의 감정하시는 분들이 나름 평가를 하셔서 등급을 매기고, 코멘트를 특별히 필요로 하신 분들은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물에 대한 코멘트를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말이 이 작품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마무리 짓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니값get들이 뭐 니들이 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폄하하시는 분들과 감정하시는 분들 사이에 앉혀놓고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학술적인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마 길을 못 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 평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으로 좋은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바라봐야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기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도자기를 공부를 하게 되죠. 도자기 공부를 시작하면 도자기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보고 또 기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죠. 내 거는 진품이고 네 거는 가품이다 라고 항상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또는 도자기를 연구하고 본인이 진품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평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도자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도자기를 구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자기 거는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진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산 기물을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그러면 어쩌습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물론 내 기준에 맞는 도자기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진품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공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물이 가품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소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다이소에서 어떤 그릇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보던 그릇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2,000원 붙어 있었습니다. 다이소 붙어 있었고 2,000원짜리 그릇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코렐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져보고 두드려 봤습니다. 2,000원짜리 그릇도 꽤 단단해 보이는데 쓸만해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로 집에 왔는지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이게 지금 집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맞아. 중국 도자기도 그렇구나. 자,
내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그런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의 기준, 또 현대 기물이라고 해서 또 값어치가 비싼 기물이고 값이 싼 기물이라고 해서 아주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내고 그것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는 많은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긴 것과 아닌 것 정도, 또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오래되지 않은 것인지 정도는 분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가장 쉬운 일례를 한번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최근에 같은 비슷한 기물들을 2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도자기를 하나 구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기물이 나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기물을 가지고 그게 진짜니? 그게 가짜니? 진짜냐 가짜냐를 보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말씀하세요. 제발. 자, 이거 기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셨습니까? 자, 월백균요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자, 요겁니다. 자, 청천균요입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자, 2 기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 기물과, 자, 요 기물. 자,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그릇의 형태도 비슷하지요? 자, 크기만 조금 차이가 나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 이쪽 월백균요의 광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천균요의 광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월백균요는 톤이 한 톤 죽어 있습니다. 톤이 다운이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반짝반짝.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유야그 두께 한번 보시렵니까? 아주 두껍습니다. 이것도 유야그 두께 한번 보시렵니까?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굽이 좀 다르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대균요는 굽 처리를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굽을 돌려깎기로 이렇게 깎았지요. 자, 송대균요는 반듯하게 아주 칼로 싹 잘라낸 듯 반듯하게 잘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굽을 한번 깎았습니다. 자, 그래서 명대 이후 어떤 그러한 작품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물들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품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광이 죽었다. 제가 도자기를 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깐, 물론 실물로 보고 사면 좋겠지요. 하지만 잠깐 사는 기물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경매로 나오는 도자기를 살 때 잠깐 올라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봅니까? 보고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딱 봅니다. 저는 첫째, 광택을 보는 걸 가장 먼저 봅니다. 일단 광이 살아있는 것을 저는 꺼립니다.
광이 살아있는 걸 꺼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00년, 300년, 500년 자 이렇게 된 도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월의 흔적은 절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유약을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때요? 외부적인 작용에 의한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자기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이런 기물 같은 경우는 자, 뒤를 완전히 쳤지요. 자, 똑같습니다. 청천균요롭고 해서 이것도 도자기 톤이 확 죽어 있지요. 자, 그래서 도자기를 살 때 빛을 흡수하는지, 자, 얼핏 보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을 흡수를 하는지 아니면 빛을 반사를 시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빛을 반사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적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눈이 부시다. 아직도 도자기 가마 속의 화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보광 속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광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도자기는 우리가 이런 기물 같은 것들 또는 이런 기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겠습니까? 안 문지릅니다. 그럼 이걸 사용을 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놔두지요. 보고 감상하는 겁니다. 감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밑굽은 깨끗해야 되겠지요. 밑굽이 더럽다. 그러면 흙바닥에 놨든지 바닥에 놨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바닥에 두고 끓었다. 큰 기물이 아니면 바닥이 크게 더러워지지는 않는다. 큰 기물도 이걸 끄집고 옮겨 다니지 않는 한은 바닥이 크게 오염될 일은 없다. 그래서 굽이 더러운 것은 일단 저는 거릅니다. 굽이 더럽다 그러면 일단 저는 거르고 보는 거고, 또 두 번째, 도자기를 이런 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좋아했다고 하죠. 좋아했으면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만져도 봤겠지요. 매일매일 쓰다듬어도 봤겠지요. 만지고 쓰다듬고 보고 만지고 쓰다듬고 보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었겠지요. 사람의 손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광택이 그대로 살아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에도 깎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우유면은.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바라보고 수백 년간 그게 반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 유면이 반짝반짝하다. 아니겠지요. 그렇죠? 물론 만지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가만 놔두기만 했다. 자, 그러면 유면이 반짝반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르는 기준은, 도자기를 고르는 기준은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 굽은 깨끗하자. 너무 순백색처럼 깨끗하다. 자, 이건 좀 이상하죠. 물론 화소콩이 드러나서 나타나거나 철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약간 거뭇거뭇한 깨처럼 이렇게 반점이 생긴다. 이런 거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고를 때 첫째, 바닥굽이 깨끗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바로 일단 빛이 톤이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보고 저는 기물을 고르는 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 보면 이 한미광이 나더라도 우리가 흔히 보는 한미광 같은 경우는 납성분이 이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도자기의 전체에서 한미광이 났을 때 또 백자 부분에서 한미광이 비춰지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체 위에 한미광이 나타난다. 분체 위는 한미광이 잘 나타나지요.
하지만 분체가 아닌 일반 유약 위에서도 이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미광이 번쩍번쩍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루페를 봤을 때 루페의 기포를 보는 겁니다. 기포는 저기 인위적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요. 압력밥솥에 넣고 푹 삶으면 수분이 올라와서 저기 뭐 기포방울이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기포방울이 터져 나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포가 터져 나갔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똥 까맣게 생기면서 그게 퐁 터집니다. 화산이 퐁 터져서 없어지듯이 위가 아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을 루페로 자세히 보면 석회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얗게 막 이렇게 일어난다든가, 뭐 실밥처럼 뭔가가 막 이렇게 엉켜서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포 속에 또 다른 기포들이 형성이 되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진주알, 다음에 뭐 흑진주, 포도알, 뭐 이렇게 황금진주, 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누런색,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까맣게 변하고, 그다음에 터져나가고, 점점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청화를 봤을 때도 청화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쓱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저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 자, 그 느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순간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해서 알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굽, 그다음에 유면, 이걸 가지고 도자기를 선택한다라는 것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요지요. 이렇게 많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거 봐보면 이제 반점 봐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린 어떤 이런 모습, 그다음에 굽 처리한 모습.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면을 자세히 봐보면, 자, 이렇게 잘 안 보이지요? 네. 하지만 저는 잘 보입니다. 마치 빙열이 나 있는 게, 혹시 민어 비늘 벗겨 놓으면, 민어 비늘 벗겨 놓고 그 민어를 이렇게 요리해 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어린 문이라고 하지만 어린 문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속에 또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짜글짜글 막 갈라져 있고 도자기가 쭈글쭈글 늙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화면으로는, 자,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화면으로는 자, 이렇게 보이고,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얼핏 지나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핏 지나가면.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약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자, 요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사단법인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아마 내년 아마 1월, 2월쯤으로 아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라마다 호텔쯤에서 전시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록도 만들고, 여러분들 소장가분들이 가지고 계신 작품들 한두 작품 정도씩은 저는 좀 출품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출품을 좀 하고, 또는 도자기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출품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기물들을, 도자기를 도록에 있는 기물들을 위주로 좀 구매를 좀 하고, 또 도록에 없는 기물은 도록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것은 저도 감정을 맡기고 감정을 한 곳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등급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도 출품을 하고 도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도록으로 만들어지면 내 작품이 인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나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은 검증을 일단 거치는 단계를 한번 거쳐지고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물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감정을 실물 감정하는 뭐 비용, 그다음에 도록 비용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마 그 감정을 하면 작품당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뭐 그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두 개 정도 저는 출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품을 하면 전시회에 올려지고 도록에도 나오고 내 작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식사 한번 하겠지요. 그러면 뭐 식사비가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뭐 7, 8만 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뭐 낸 것에서 어느 정도 빠지고 가족들 같이 가서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서는 괜찮은 기물들은 또 팔리기도 하겠지요. 이번에 전시회를 만약 하게 되면 중국에서 실물 감정을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물 감정, 그 다른 것을 따로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몇 작품을 아마 골라서 한 20개 정도를 골라서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비싸고 좋은 값의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물들을 몇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몇 작품 해서 뭐 작품 하나당 뭐 전시회하고 판매하게 해주고 도록 만들어준다.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 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n분의 1 쪼개서 나오는 금액.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오는 인원 예상하고 전시 일자 예상을 하고 전시 일정 예상을 하고 거기에 부대 비용 이렇게 생각했을 때 30만 원에서 40만 원, 최소한 4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름 있는 단체에서 하는 첫 번째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를 발맞춰서 저희 사단법인 출범식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범식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출범하면 그 자리에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아끼는 도자기 딱 하나씩만 내도 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 이제 지역별로 여러분들을 따로 나눠야지요. 지역 분해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위원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모임이 또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모여지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혼자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이러면서 사단법인 국제고미술협회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 단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총회가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문제를 지금 총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추후에 사단법인 출범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빨리 총회가 좀 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를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 저도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물로 뵙는 것은 다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서로 소통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모르는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역 분회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지역 위주로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색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니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같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단체에 한번 껴서 한번 같이 활동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권합니다. 무서워서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서워서 뒷말을 하는 건가요? 자신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단체에 들어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밖에서 궁시렁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한번 출품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란에 상의를 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 사단법인 전화번호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한번 직접 문의도 해보시고 또 사진도 올려보시고, 또 사단법인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단법인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닌,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들 크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 거 중국게 뭔데 라고 중국을 많이 비하를 하지요. 그리고 중국 건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한국 거, 메이드 인 코리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습니다. 한국 거는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많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일단 도자기에서만큼은 중국이 세계의 가장 손꼽히는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손꼽히는 국가의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모으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기물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짝퉁을 만들어서 현대 공예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만들어낸 도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도자기,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물이 예를 듭니다. 5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5만 원 주고 산 건 아닙니다. 5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큽니다. 5만 원만 할까요? 제가 영국산 유럽에서 수입해온 어떤 그런 넓적한 모양새 없는 그런 거 접시 20만 원, 25만 원씩 합니다. 현대 만들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적하니 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화채 해 먹으면 뭐 정말 맛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술을 마시는데 집에서 정말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저기 오래된 잔에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느꼈지요. 그 뭡니까 닭잔 사서 그걸로 그 마셨던 그 중국 그 갑부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억의 성화투체 계양배 사서 거기에다가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좋다고. 저도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된 그런 술잔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이런 맛이야. 물론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었지요. 자, 뭐 이런 것들 한번 스스로 즐기는 것도 괜찮고, 자,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예쁜 꽃 꽂아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뭔들 안 예쁘겠습니까? 뭔들 어디에 놔도 안 어울리겠습니까? 다 잘 어울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기 이제 다시 사단법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사단법인이 정식으로 출범했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옥션 하시는 사장님들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파트를 나누면 됩니다. 상인협회, 소장가협회 파트가 나눠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당한 금액과 정당한 가치를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도 넓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소장가전도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을 때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거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뭐 한두 달 정도, 한 달이 이제 간 넘어가는 새내기지만 금방 큰 세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자, 문의 전화는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시 25분입니다. 제가 37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본 없이 말 잘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편한 밤 되세요.